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내일 윤석열의 최후 진술을 듣게 됩니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인데요. 시간 제한 없이 윤석열의 최후 진술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동안 궤변, 억지, 새빨간 거짓말, 부하들에게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던 윤석열이 최후 변론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혹시 반성이나 국민에게 대한 사과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에게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네, 윤석열같이 파렴치하고 무도하고 무식한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서 3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었다는 것 자체가 참 민주공화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치욕입니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 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받들면서 정부 고위직과 예산을 전리품 나눠 먹듯이 했던 내란 동조자들, 범죄자들도 법에 따라서 죗값을 오롯이 치르게 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은 내일 최후 진술을 하면 3월 10일을 전후해서 한 3월 한 10일, 12일 그 정도에 파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임기가 파면될 때까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언론에서 윤석열의 하야설에 이어서 임기 단축 개헌을 내일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이 제안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참으로 가소롭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임기 단축을 한다는 겁니까? 2주밖에 안 남았는데 12월 7일 날 국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이 갑자기 자기의 거취, 임기 모든 것을 국회에 맡기겠다. 자기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지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윤석열이 지금 하는 짓을 보세요.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직에 복귀해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 이런 헛소리를 지난주 금요일인가 했죠. 아직도 자기가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입니다. 이자가 내일 최후 진술에서 반성, 국민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이런 거 절대 안 할 걸로 생각합니다. 해봤자 그냥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입에 발린 사과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오늘 그래서 윤석열이 리플리 증후군이다. 윤석열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 아무런 거리낌이나 죄의식이나 이런 불편함 없이 그냥 막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자, 윤석열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로 4명을 추천을 했죠. 그 4명을 조국 수석이 다 인터뷰를 했는데 다 검찰 출신인데 3명은 그중에는 조국 수석과 친한 사람도 있었는데 자기가 몸담아온 검찰을 개혁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 없어서 또 검찰개혁을 할 자신이 없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검찰개혁을 찬성하지 않는다. 검찰개혁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윤석열만 유독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중앙지검장 시절에도 그랬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도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검찰개혁을 수행할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도륙을 내갖고 검찰개혁을 저지하고 그 힘으로 연성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할 생각이 1도 없으면서 거리낌 없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리플리 증후군이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만약 윤석열이 내일 최후 진술에서 혹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 해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이 임기 단축을 하겠습니까? 복귀하면? 지금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서 당일에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군 현장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잡아 족칠 겁니다. 아마 윤석열이. 그리고 공수처 그리고 국수본, 검찰, 본인에게 칼을 겨눴던 모든 정의로운 세력 혹은 양심적인 세력 혹은 정상적인 세력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부 다 척결하려고 들 것이 뻔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인 윤석열이 내일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해도 믿을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정대로 헌재에서 파면하고 윤석열은 남은 형사재판을 받아서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져서
평생 깜빵에서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자, 내일 최후 진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무슨 이야기를 한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살다 이런 인간은 처음 봅니다. 정말. 어떻게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는지.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오늘도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와서 뭐 국민의힘이 오차범위에서 앞섰느니 어쨌느니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기사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정론지라고 생각한다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보도하면 안 됩니다. ARS 조사를 왜 보도를 합니까? 적어도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공받는 안심번호, 그것이 무작위 추출입니다. 자, ARS 여론조사는 RDD 방식으로 할 경우 본인이 60대라도 20대로 답할 수 있고 남자라도 여자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자기가 경상도 살면서 호남에 산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ARS 자기 응답식 조사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ARS 조사는 기계가 묻는 거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 정치 고관여 하루 종일 정치 이야기만 하고 정치 이야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표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안심번호 그리고 전화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조사만 신뢰할 수 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중도층에서 폭락해서 민주당하고 더블 스코어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탄핵 반대 여론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의 지지율도 9%로 지난 갤럽 조사에서 떨어진 걸로 보면 지금 여론조사에 조직적으로 응대를 해서 여론조사를 왜곡시켰던 보수 과표집이 지금 약발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쭈님은 생방을 봤지만 다시 집중해서 듣는다고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 오늘 CBS 다 이상하다고 매일 출석하려 했는데 못했다고 오늘부터 매일 출석하겠습니다. 자, 몬패티님 오늘 출석하셨습니까? 아직 출석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자, 행아웃 서울님은 매번 질문을 남기시는데 질문이 긴데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자, 보수 측에서도 견제 세력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나마 유승민이 그래도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유승민이 국민의힘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국민의힘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이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선택하고 국민의힘 현역 의원, 시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사람은 전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후보가 되죠. 그전에는 홍준표였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전 의원이죠. 국민의힘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유승민 의원은 그래도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승민이 원내대표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을 풀면서 박근혜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찍혀갖고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됐죠. 원내대표에서 쫓겨나고 지금도 유승민은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배신자가 됩니다. 지금 김상욱 울산시 국회의원인 김상욱 의원도 탄핵 표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의 내란 사태 직후에 추경호가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권성동과 김태호가 붙었습니다. 자, 둘을 비교하자면 저는 김태호 의원도 그다지 신뢰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김태호 의원이 그때 원내대표 출마의 변을 들어보면 좀 더 정상에 가까웠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성동을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을 뽑지 않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에서 정상적인 후보가 뽑히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세훈과 홍준표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남는 사람이 김문수, 안철수, 그 다음에 김태호도 준비한다고 하고 유승민 전 의원도 나온다고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국힘에서 후보로 선출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답을 드린다면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상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지진님, 악마팀장님 짱. 자, 미디어오늘 기사가 이재명 대표가 김현정 뉴스쇼가 불공정하다는 언급을 했었는데 좌표 찍기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적인 칼럼을 실었는데, 저는 그 기사에 이의가 있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스카이보리님도 이건 잘못된 기사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YDNA님은 요즘 실시간 채팅에서는 참여를 안 하시고 이렇게 댓글로 인사를 남겨주고 계시네요. 자,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5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 이제 100명 될 것 같아요. 네. 자, 한겨레 신문, 이재명 정부 제안 연금 자동 조정 장치 불수용 뜻. 이게 톱뉴스네요. 자, 이제 이재명 대표 뉴스를 톱뉴스로 올렸기 때문에 전부 다 이재명 대표 관련 뉴스로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김성훈 지시 증거인멸 문제 소지 보고서에도 검찰은 영장 기각. 이게 원래 톱뉴스였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이게 인터넷파 톱뉴스였는데, 김성훈이가 증거인멸 를 지시를 했죠. 서버의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는데 담당 직원이 증거인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부를 했는데, 이런 내부 문건을 경찰이 확보를 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또 세 번째 영장을 반려했다. 이런 뉴스입니다. 잠시 뒤에 이 뉴스는 제가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 지시를 반복해서 했는데 직원들은 이렇게 보고서까지 쓰면서 이건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뉴스인데, 지금 서버가 자동 삭제돼서 이틀에 한 번씩 서버의 기록이 삭제되고 있어서 이러다가는 계엄 당일 날 전후에서 비화폰으로 통화를 한 목록 자체가 전부 다 사라질 위험에 처했는데도 검찰이 계속해서 뭐가 캥기는 게 있는지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여론조사가 자리를 잡아가나 봅니다. 갈수록 차이가 더 나겠지요. 이희원님. 여론조사는 좀 가려서 봐야 됩니다. 여론조사라고 다 똑같은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기본기를 지키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고 날탕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런 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미디어들이, 언론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막 전달하니까 또 카톡 같은 걸로 퍼나르니까 명태균 같은 모사꾼이 등장을 해서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짓을 일삼은 거죠. 지난번 대선 때도 저는 명태균과 그런 류의 그런 류의 사람들이 한 그런 수준 낮은 여론조사, 왜곡 여론조사가 대선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봅니다. 자, 경향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권영세 권성동 위에 전광훈 전환길 있다. 어떻게 국민의힘이 대통령도 3번이나 배출하고 국회 다수 의석도 많이 차지했던 그런 정당에서 전광훈 전환길 밑에 있다는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경향신문이 오늘에도 분석을 해서 전달하고 있네요. 김문수부터 꺾이고 있죠. 김문수가 9%로 떨어졌는데 여당 지지율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수가 전체 1000명 중에서 360명씩 표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계엄 전에는 250명 안팎이던 보수가 대거 표집이 돼서 여론조사를 왜곡시켰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혹시 오늘 당장 내일 당장 투표를 한다면 10에서 15%포인트 차이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한다면 제가 보는 그런 기준으로는 65대 35, 70대 30 정도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블루드래곤님, 빨리 KBS에 복귀하셔서 정상화시켜주세요. 일단은 내란 세력의 진압이 먼저겠죠. 내란 세력이 진압되고 한국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KBS로 돌아가서 할 일을 찾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계속 악마팀장 TV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거죠. 대선 나올 사람이 글이 없나 하셨는데 글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글이 없으니까 업둥이 윤석열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어땠냐면 반기문을 데려오려 했어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데려오다가 안 돼서 그때 실패했죠. 그래서 그냥 홍준표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안 되니까 지난번에도 그냥 놔뒀으면 홍준표가 됐을 거예요. 윤석열을 안 데려왔으면. 대선 경선에서 마지막에 2명이 경쟁했잖아요. 윤석열하고 홍준표. 근데 윤석열이 이겼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그래서 최종 후보가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데려오지 않으면 낼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상목 같은 자가 지금 개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본인이 후보가 되려나? 이렇게 해서. 유승민은 이재명 대표를 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칭찬하거나 옹호하거나 아니면 비판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국민의힘에서 배신자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제가 쭉 지켜보면 한 7, 80%는 정상 범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20, 30% 정도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냥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진짜 보수를 중심으로 저는 국민의힘이 재편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나라는 독재 국가죠. 그런 국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건전하고 상식적인 그런 사람들로 국민의힘이 재편이 돼서 민주당하고 정권을 두고 정책을 두고 경쟁을 펼치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골프놀자님 메시지를 금방 취소하셨네요. 저는 유승민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과 행복님, 김현정이 너무 이상해서 안 듣는다. 항상 중립하면서 양비론을 내는데 할 말이 없어 끊었다. 사랑과 행복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CBS 자체는 민주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도 그랬고, CBS는 그래도 민주 언론의 역할을 오랜 시간 성실하게 묵묵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김현정의 뉴스쇼만큼은 이런 양비론에 젖어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서도 양비론을 들고 나왔다가 비판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악마팀장 TV 구독자분들은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냥 댓글창을 이렇게 읽어보면 다 유튜브를 방송을 하나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건강하고 상식적인 의견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정상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유승민 의원을 인정하는 이유는 유승민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을 정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동아일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는지. 자, 윤석열 내일 최후 진술이죠. 최종 변론. 자, 이재명 대표도 모레 최종 변론이다. 이걸 이렇게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가 처한 상황은 매우 다르죠. 윤석열은 파면을 앞둔 최후 진술을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인간 사냥식 수사로 인해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여러 건의 5건이죠. 5건의 재판 중 하나가 2심 선고가 곧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네. 자, 신문은 한국일보만 하나 더 볼까요? 한국일보. 네, 한국일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찾아놨는데 그새 또 없어졌네요. 자, 오늘 제가 찾아놓은 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죠. 윤석열의 최종 변론인데 조선일보가 헌재 결론에 승복을 약속해야 된다. 이렇게 사설에서 실었다고 합니다. 요새 조선일보는 참 기사 같지 않은 기사가 많고 무슨 내란 옹호 선동지 같이 돼 있어서 제가 비평을 위해서 보기는 합니다만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많아서 요즘은 그렇게 비중 있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윤곽 나온 조기 대선 시간표, 여야 주자들 몸풀기. 지금 겉으로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윤석열 파면을 다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3월 10일 전후에서 파면되면 5월 10일 전후에서 대선이니까 지금부터 몸을 풀어놔야 됩니다. 동아일보는 조기 대선 대비하는 여야 중도 확장 전쟁이라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중도 확장 전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슨 중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까? 극우에 매몰돼 갖고 있는 보수도 지금 빼앗길 판인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지금 과감하게 중도를 차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서 지금 중도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게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이 아닌가. 일부는 또 넘어왔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 아주 훌륭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대선이 중도를 누가 포섭하느냐의 싸움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먼저 선제 공격을 잘했고 지금 먹혀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하고 조선일보 같은 이런 극우 세력들이 여기에 지금 당황해서 허둥지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벌써부터 지금 대선 이야기가 잠룡들, 장미 대선 이런 이야기가 언론을 키워드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경향신문은 윤석열 무제한 진술 준비 대국민 호소전. 대국민 호소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그냥 반성하고 사죄하고 그거밖에 할 게 더 있겠어요? 자, 경향신문은 윤석열이 판정 승복을 약속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승복하겠다라고 한편으로는 이야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직무에 복귀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겠다 이런 또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과 판정 승복 윤석열에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간다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댓글을 또 달아주셨네요. 네, KBS 사장으로 가셔서 KBS를 바로잡아달라.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댓글입니다. 많이 달아주세요. 조선일보는 자기 모순적인 사설을 실었습니다. 대통령은 승복 약속하고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참 잘 불러줍니다. 여야는 헌재 압박 중단해야. 조선일보가 헌재 압박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 이제 와서 여야는 헌재 압박을 중단하라고 이야기하니 이런 자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문영배 대행이 편향적이라고 계속해서 기사를 쓰고 헌재가 공정성을 잃었다라고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홍장원의 메모에 신빙성이 없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곽종근이 민주당에 매수된 것 같다는 식의 기사를 써대던 조선일보가 이제 와서 헌재 압박을 중단하라니요. 저 욕망남입니다. 네. 저 욕망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한 번도 숨겨본 적이 없습니다. 권한은 뭔가 일을 하고 싶을 때 권한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윤석열처럼 그냥 권력 노름하고 자기 측근들에게 전리품 챙겨주려고 그리고 자기 부인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고 대통령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서 권한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갖고 있는 권한으로 많은 일을 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런 권한도 없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욕망남이 된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S 별별님, 최경영도 은근 노릴 것 같은데 뭐 노리는 사람 많이 있겠죠. 한겨레 신문 성한용 기자가 데자비라는 칼럼을 썼는데, 자, 박근혜도 3월에 파면되고 5월 9일인가요? 대선이 치러진 게 5월 9일날 대선이 치러졌는데 이번에도 3월 파면 5월 대선입니다. 12월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윤석열도 박근혜와 똑같이 3월에 파면되고 5월에 대선이 치러지는 불행한 데자비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칼럼입니다. 저는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됐을 때 조금 안이하게 봤는데 윤석열은 아마 2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자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말하자면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장, 두목 이런 유형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전 윤석열이 2년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이 틀려서 윤석열이 거의 지금 3년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에 3년을 머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보여줬던 면면만 해도 윤석열은 전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휘둘렀던 인간입니다. 윤석열만큼은 자연사하지 않도록 반드시 윤석열이 저지른 죄에 걸맞는 그런 벌을 내려서 끝까지 그 죄의 값을 다 씻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지금 MBC가 독주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번 총선 선거 방송 때도 개표 방송 때도 MBC가 KBS의 더블 스코어로 이겼는데 사실 제일 좋은 것은 KBS와 MBC가 고품질 뉴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서로 경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KBS가 지리멸렬해서 MBC가 독주를 하고 있는데 MBC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그리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KBS하고 MBC가 누가 더 좋은 서비스, 누가 더 국민을 위한 방송과 보도를 하느냐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가장 좋죠. 제 프로필을 나무위키에 자기가 올리는 건가요? 누군가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나무위키에 프로필을 올리는 것은. 자, 골프 놀자님도 윤석열 취임 때
3년 넘기고 탄핵 당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다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자, 이 윤석열의 메시지라고 하는데 받아 적은 것 같은데 오늘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변로인단이 모인다는 말씀을 듣고 어른 세대, 기성 세대가 청년 세대와 함께 세대 통합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써달라. 그렇게 하면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말 같지 않은 소리네요. 자, 이 말은 이렇게 읽힙니다. 기성세대, 자, 지금 고연령층 노인분들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청년 세대가 더 많이 나와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더 큰 규모로 해달라. 그렇게 하면 헌재를 압박해달라. 그렇게 하면 헌재가 굴복을 해서 자기가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 복귀를 할 수 있고 그런 윤석열 지지 세력, 탄핵 반대 세력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 지금 이 이야기잖아요. MBC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본 적은 없습니다. 강순남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지금 이 시국에 이런 가당치 않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와 함께 세대 통합을 하라고. 대한민국을 지금 두 쪽으로 갈라놓은 게 누군데 세대 통합을 하라는 겁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분열의 메시지를 내고 있고 갈등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윤석열이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것 자체가 이 리플리 증후군 아니면 뭐 정신병자인가요? 장성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 100분 토론에 장성철을 불러냈냐?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네요. 자, 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 윤석열이 내일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낼 수도 있다. 진즉에 꺼냈었어야죠. 12월 7일에 윤석열이 자기가 임기 단축을 할 테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자기가 물러날 테니까 대선 스케줄을 정해달라.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개헌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야하면 됐을 일입니다. 하야하면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면 개헌도 필요가 없습니다. 개헌은 국회 3분의 2 통과해야 되고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물러나면 될 일인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지금도 대통령직에 복귀해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라는 망발을 일삼는 자가 내일 갑자기 무슨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낸다는 겁니까? 설사 윤석열의 임기 단축 개헌에 헌법재판관 일부가 부화뇌동해서 자, 윤석열이가 임기 단축한다고 하니까 내일 이거 헌재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임기 단축을 할 테니까 탄핵을 시키지 말아달라. 파면만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건데 그래서 윤석열이 만약에 5대3으로 6명의 찬성이 나오지 않아서 직무에 복귀하면 윤석열이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절대로 지킬 인간이 아니죠. 지금까지 일삼은 거짓말, 리플리 증후군적 행태로 봤을 때 윤석열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소구님, 소년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전광훈하고 소년보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 누가 더 세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광훈이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광화문 집회에 1,000억을 썼다고 하잖아요. 자, 맛집 투어님 말대로 누구 맘대로 지금 임기 단축 개헌을 합니까? 2주 후면 파면될 자가 아직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이런 말로 헌법재판관 중에 보수 성향의 재판관에게 어필해서 파면을 피해보려는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이런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은 그냥 파면시켜서 형사재판으로 제가 보기에는 사형 선고가 유력합니다. 무기징역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로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 돼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그 선고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그렇고 윤석열처럼 나쁜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넣는 이런 내란을 일으키면 사형이라는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사형이 집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사형수의 신분으로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썩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쓰는 걸 보면 아마 윤석열 카드 중에 이게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에 어떤 카드를 써서 파면의 위기를 모면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별의별 지금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요거를 꺼내면 그래도 좀 내가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는데 파면은까지는 안 시키겠지. 잔머리를 굴리는 것 같은데요. 검사들이 사형 구형을 지금 검사들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윤석열은 이제 1심이 막 개시됐기 때문에 최종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국회에서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국회에서 검찰 개혁에 관한 입법을 해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분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소청에 있는 검사가 최고형을 구형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윤석열이 하야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였어요. 스스로 하야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 앞을 두고 벌어지는 국론 분열, 그리고 지금 서로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저 내란 동조 세력들의 대규모 집회, 이런 꼴을 안 봐도 되잖아요.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게 탄핵 국면으로 가니까 이렇게 나라가 두 쪽이 난 것처럼 보이고 혼란스러운 건데, 본인이 하야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시나리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상황입니다. 좀 길게 봐줘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윤석열에게 하야라는 카드가 있었던 거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 심판을 하는 이 국면에서는 하야는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박근혜가 파면 모면했다고 생각하고 5단 케이크를 준비한 게 이해돼요. 박근혜는 그 당시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기각할 것이라는 보고를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파면한 결정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윤석열 주변에도 전부 다 이런 의견을 전달하는 인간들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자, 노란님, 사형수로 특식을 제공해서 사형일인가 하는 긴장을 타도록 해야 된다고,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네, 내일 윤석열이 헌재에서 최후 진술로 무슨 말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검찰이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3번 연속 기각하면서 이틀에 한 번씩 서버에서 내란 증거들이 자동적으로 삭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검찰이 욕을 얻어먹는 거죠. 김성훈은 내란 비화폰을 나눠준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경찰하고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버에서 내란 비화폰 서버에서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문건까지 경찰이 확보를 했는데 검찰이 영장을 3번 연속 기각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검찰이 그 서버를 깠을 때 검찰에 치명적으로 불리한 내용, 검찰총장이 통화한 내용이라든지 검찰 핵심부가 이번 내란 사태에 깊숙이 연루돼 있을 것 같은 그런 통화 기록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무리하게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 까지 이걸 계속해서 기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하다 보면 이틀에 한 번씩 증거가 삭제돼서 결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수사를 개시하려고 할 때 이 서버의 기록이 다 삭제돼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겠다, 내란 공범으로 엮이는 걸 모면할 수 있겠다, 이런 잔머리가 아니면 이거를 3번 연속 기각할 이유가 없죠. 자, 여러분 지금 83명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5분인데 말씀드리는 순간 또 79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와주시면 오늘 100명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은 사설에서 검찰에 이딴 김성훈 영장 기각 캥기는 거라도 있나,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캥기는 게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3번이나 기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건희가 사저에 있는데 김성훈이 김건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에 대한 강제 수사도 김성훈이가 있는 한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성훈을 빨리 지금 구속을 시켜서 강제 수사를,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하고 서버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삼청동 안가에서 내란 모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제 수사도 필요한데 아마 지금은 증거가 다 인멸됐을 거예요. 그 안을 지금 바처럼 꾸며놓고 윤석열이 술을 먹었다는 의혹도 있죠. 윤석열의 스크린 골프, 스크린 야구장 다 없다고 했는데 있는 걸로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떠받치고 있는 세력들은 윤석열하고 똑같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국가의 요직과 예산을 전리품처럼 나눠먹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지금까지 윤석열과 함께 3년을 지내온 겁니다. 비상계엄의 최대 미지수, 지금 비상계엄에 깊숙이 연루됐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지만, 짐작이 가지만
지금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건희 세력입니다. 하나는 검찰 세력입니다. 검찰은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계속해서 기각함으로써 본인의 검찰의 연루 의혹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삭제하는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또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되니까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또 하나, 김건희가 이번 내란 사태를 모르고 있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번 내란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명태균 게이트가 김건희 앞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고 김건희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오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했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죠. 자, 윤석열을 지배한 게 김건희인데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동기가 김건희를 보호하는 건데 김건희가 연루가 안 됐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석열 측에서 제공한 기록물에서 김건희가 조태용 국정원장과 계엄 선포 전날 문자를 2차례 주고받고 조태용이 답장을 했다는 기록이 확보가 됐습니다. 윤석열은 어처구니없게도 자기도 내용이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건희가 뭔데 자기의 아이폰 개인폰으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그 계엄의 날 그 전날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건희가 계엄에 연루됐다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물적 증거가 나온 거죠. 사실은 김건희가 계엄을 주도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건데 지금 조태용하고 문자를 주고받은 게 강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빨리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해서 김건희가 내란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혹은 김건희가 이번 내란의 기획자, 최종 기획자가 아니었는지 하는 의심을 풀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이 혼자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은, 와이프는 보통 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윤석열은 제 처는 몰랐다, 제 처가 알았으면 혼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 역시도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 국가기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으니까 내란이라는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를 속 시원하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주체 세력이 내란 수사의 주체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지금 내란 수사의 주체 세력인데 검찰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국가수사본부에서도 내란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국가수사본부가 내란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란에 깊숙이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검찰이 내란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가 될 리가 없죠. 빨리 정권 교체를 이뤄서 아니면 정권 교체 전이라도 국회에서 특검을 빨리 발족시켜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이란 이자는 계엄 후에 3시간 동안 세절기 통을 3번이나 비울 정도로 증거인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자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인지 포고령을 지가 썼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윤석열이. 김용현이 가져왔다. 그런데 부관 김용현을 주변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용현은 컴퓨터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답니다. 화면 보호기 비밀번호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용현에게 아니 포고령을 무슨 프로그램을 써서 포고령을 작성했나요? 라는 질문에 김용현이 LG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무식한 인간입니다. 아래아 한글도 아니고 LG를 써서 작성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무식한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지금 윤석열이 계엄에 대한 책임을 전부 다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장군들은 전부 모르쇠로 일관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지휘관들은 그날 일을 당당하게 밝히는 지휘관들이 많습니다. 지금 경향신문 단독인데 계엄 당일날 중사인 소대장이 담을 넘어가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에 담을 넘지 못하겠다라고 지시를 거부해서 이후 작전에서 배제됐다고 합니다. 만약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을 했다면 현장에서 이 지시를 거부한 소대장은 항명죄로 처벌을 받았겠죠. 근데 이 소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지시이기 때문에 지시를 거부했고 이후 작전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 덕분에 윤석열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거죠. 자, 이 중사뿐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장군들은 기억 안 난다라고 하지만 그 밑에 있던 현장 지휘관들은 회유를 거부하고 다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합참 계엄과장인 권영환 대령도 있는 그대로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당일날 자기가 건의를 했더니 박안수 참모총장이죠. 육군 참모총장 계엄사령관이 일머리가 없다고 질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특위 개최 직전 이 권영환 대령을 따로 만나자고 제안을 했지만 권 대령이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방첩사 핵심 간부들도 벙커에 수용하려고 했다라는 증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우 방첩사령관 사령부 수사단장도 이재명 의원식 한동훈 3명 체포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들은 전부 비겁하게 거짓말을 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현장 지휘관들이 용기 있게 솔직하게 증언을 해줘서 당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비겁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이 윤석열이고 그 밑에 있는 3스타, 2스타, 4스타 이런 사령관들이 윤석열의 그런 불법적인 계엄 지시에 동참을 해놓고 지금 와서 모르쇠로 하고 거짓말을 하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군 일선 지휘관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부 다 입증을 했습니다. 이 용기 있는 이 군인들 그리고 참 군인의 자세를 끝까지 잃지 않은 이런 군인들 덕분에 윤석열의 계엄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란 사태가 진압이 되고 나면 이번 윤석열의 쿠데타에 동원됐던 군인들, 경찰들의 어떤 그날 있었던 행적을 정확하게 밝혀내서 처벌을 할 사람은 처벌을 하고 보호하고 혹은 포상을 해줘야 될 사람은 포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00명 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지금 82명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와 대화가 담긴 것으로 지금 보이는 명태균의 폰 3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3대를 박범계 의원이 명태균을 접견한 뒤에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폰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검찰은 이 폰을 다 확인을 했는데 명태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하고 나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봇 모양의 USB에도 명태균이 정치권과 거래를 하고 대화를 한 각종 기록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명태균 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다 공개할 수 있는데 검찰이 이걸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좋아요 100 달성입니까? 정말 100명 달성은 어렵군요. 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지지자라든지 이번 내란 사태의 종식을 원하는 분들의 그런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냥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극우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가 보수 진영까지 이렇게 포섭하려고 하니까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과 그 다음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반기를 들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자기의 몸집을 키우려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반대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연하게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가짜 우클릭이 아니라 여당이 극우로 가니까 민주당의 역할이 커진 것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아주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극우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 그리고 정상적인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이 정치 세력이 지금 없습니다. 무주공산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연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보수까지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민주당의 역할이 커진 것뿐이다라는 답변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많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지금도 페이스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던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 명이 민주당을 보수로 바꿀 수 있느냐, 대표가 뭔데 그걸 마음대로 선언하냐,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는데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지금 다른 직업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논란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서 경향신문에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 위근우의 리플레이라는 칼럼인데요. 자, 김현정의 뉴스쇼를 비롯한 시사 프로그램들이요, 이준석 좀 작작 부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긴 칼럼인데 이 위근우 씨가 이 칼럼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료 조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상세한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이 정도 칼럼을 쓰려면 적어도 하루 종일 자료 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아주 정성스럽게 쓴 칼럼입니다. 자, 최악의 경우에 이준석과 김현정의 뉴스쇼는 정원유착이다. 높은 확률로 상부상조다. 최소한 방송이 호구다. 이준석의 호구 잡힌 거죠. 정말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허은하가 제기한 이준석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언론 유착 의혹을 보며 위근우 씨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대체 새벽 6시에 올라온 여론조사 기사가 어떻게 아침 7시 반이 조금 넘는 그 시간에 화제가 됐는지도 의문이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라고 하면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자, 가장 김현정의 뉴스쇼가 신랄하게 비판받았던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12월 3일 날 윤석열의 내란 사태 다음 날 이준석이 출연을 했어요. 계엄 해제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국회 담장 밖에서 경찰에게 삿대질하면서 소리치는 것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던 이준석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160명이나 되는데, 168명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준석을 섭외해서 내막을 들어본 거는 끈끈한 유대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왜 이준석을 불러서 이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까? 이게 김현정의 뉴스쇼가 이준석과 굉장히 유착돼 있다라는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킨 대목이죠. 자, 이준석이 뉴스쇼를 통해서 정치적인 몸집을 엄청나게 키웠다라고 이 위근우 씨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 제공하려 한 여론조사 기사를 뉴스쇼가 인용한 것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라고 썼지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썸네일 제목 자체를 왜곡했기 때문에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의 말투가 찔러 넣어, 질문 시켜 이렇게 해서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야, 이런 자료도 참고하라고 보내주면 어떨까, 이런 말투가 아니었어요. 자, 2022년 성접대 의혹으로 당대표 자리에서 내려왔다가 화제의 양두구육 기자회견으로 다시 정계 복귀를 시도하던 이준석을 가장 먼저 불러주고 변명의 판을 깔아주며 공론장의 한복판에 다시 세워준 것도 뉴스쇼다. 이준석이 자주 출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판적 검증 없이 그의 말을 그대로 실어 나르고 정당화한 게 문제다. 그리고 전장현에 대해서 이준석이 비판을 했는데, 전장현의 시위에 대해서 김현정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더 많이 박수칠 수 있는 또 다른 시위 방법은 없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든다면서 이준석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오랜 기간 동안 정성스러운 분석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칼럼입니다. 자, 무책임한 자극적인 말로 청취율과 정치적 인지도를 올리는 정치인과 언론의 건강하지 못한 상부상조가 지속될 때 비판적 기능이 상실된 언론을 정치인이 호구로 보지 않을 이유란 없다. 자, 비판적 기능이 상실된 김현정의 뉴스쇼를 이준석이 호구로 보지 않을 이유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강압에 따라 방송한 일이 없다는 CBS 뉴스쇼의 해명은 반박은 얼마나 허약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현정의 뉴스쇼는 계엄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에 김민석 의원을 인터뷰할 때도 양비론에 젖어 있다고 김민석 의원이 현장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던 적도 있죠. 이준석과 뉴스쇼의 유착 의혹은 그저 유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유무죄의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거나 종결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정원 유착이 사실이라도 김현정 한 명이 책임을 떠안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준석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젊고 참신하다는 이미지를 앞세워서 단박에 유력 정치인으로 발탁이 돼서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역임을 하고 잦은 언론
출연을 통해서 정치적 인지도를 끌어올린 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마이너스 3선 중신에서 드디어 초선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화려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준석은. 그리고 이번 조기 대선에도 이준석은 출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이 지난번에 윤석열에게 무슨 비단 주머니 3개를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준석이 2030 청년 세대를 끌어들여서 윤석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반페미니즘 정서를 자극해서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윤석열의 황당한 공약 뒤에도 이준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놓고 이준석은 윤석열 당선에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해놓고선 이제 와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을 비판한다고 해서 이준석이 윤석열 당선에 큰 공을 세웠다는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준석이 이런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유력 방송 프로그램과 유착 의혹이 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당비를 정치 컨설턴트에게 거액의 계약을 맺어서 당비를 주고 본인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게 지금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해당 컨설턴트는 지금 김현정의 뉴스쇼 SBS 여러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이준석과의 유착 의혹이 일고 난 뒤에 이준석이 하는 짓은 따릉이를 타고 다니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젊고 참신하다는 이미지를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짓은 구태 정치인 그 자체입니다. 이준석이 하는 짓은. 그래서 이번 김현정의 뉴스쇼 사태로 이준석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이준석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환길 뉴스가 있는데요. 자, 지난번 조국 사태 때 모든 언론이 진중권에게 스피커를 대줬습니다. 진중권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했죠. 그래서 척척석사라는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중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진중권에게 스피커를 대주나요? 진중권은 그렇게 소비되고 끝이 났습니다. 진중권은 신나서 떠들어댔죠. 조국을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보수 언론들이 진중권에게 더 열광했으니까요. 진중권은 신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중권에게 마이크를 갖다 주는 언론이 없습니다. 대신에 전환길에게 마이크를 대주고 있죠. 전환길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 4일 근로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길이가 뭔데 이런 데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또 전환길이가 이런 데에서 이야기를 한다 쳐도 언론이 이걸 왜 보도를 해주는 건가요? 언론은 지금 진중권의 빈자리를 전환길로 채우고 있습니다. 진중권이 조국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이 됐는데 지금 전환길은 윤석열을 옹호하고 이재명을 비판하는 도구로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환길에 대해서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행태입니다. 이러다가 전환길도 진중권처럼 사라지고 또 새로운 스피커가 나와서 척척 박사 노릇을 할 것입니다. 언론이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전환길이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있는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합니다. 자, 헌법재판소 편향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 정영식의 처형이 박선영인데 윤석열이 계엄 선포 직후에 박선영을 임명했다. 이러면 뇌물성 임명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몰랐다. 그러면 정영식도 물러나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안도 제대로 모르면서 조금만 파고드는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하는 게 전환길입니다. 그런 전환길에게 뭘 자꾸 물어봅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고 그 답변을 여과 없이 실어주고. 이 사람은 그냥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사잖아요. 공무원 시험 한국사 만점 받는데 무슨 한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역사적인 통찰과 철학이 있겠습니까? 그냥 외워서 찍으면 되는 거죠. 그런 전환길이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밝히는 척척 박사가 됐는지 이게 우리 언론의 수준입니다. 전환길 따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진중권도 아마 지금 전환길을 보면서 저거 내가 해야 될 역할인데 왜 자꾸 전환길한테 가서 물어보지?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내가 다 답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진중권에게는 왜 안 물어보느냐? 진중권은 윤석열의 내란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겁니다. 진중권이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으면 모든 언론이 달려가서 진중권에게 또 마이크를 대줬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악마팀장 TV는 100명 달성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캡틴 아메리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의 수준이 딱 이 수준입니다. 자,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다니는 것도 웃긴 일이죠. 미국 4대주의에 물들어갖고 이게 뭐하는 유치한 짓입니까? 본인이 CIA 블랙 요원이고 미군 출신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다니고 스카이 데일리에 부정선거에 연루된 중국인 99명이 체포돼서 미국으로 이송 중이라는 가짜뉴스의 제보자 소스도 이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죠. 애국당 후보로 출마를 한 적이 있는데 애국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아시죠? 박근혜 측근이었던 조원진이라는 인간이 만든 대한애국당 소속으로 서울 강남구 구의원으로 출마했는데 육군 병장 만기 제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본인이 CIA 블랙 요원 출신이고 미군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고 이런 기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신학과 출신의 중소기업 직원이라고 당시에 프로필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실어 나르고 이런 자들의 주장을 방치하고 옹호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지 세력입니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캡틴 아메리카 수준입니다. 자, 소구님, 고등학생 키워보니 봉사시간 점수는 그냥 너그럽게 준다. 이거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네요. 아무 일도 아닌데 민주당이 하면 범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간이 12시 지금 10분을 넘어가는데요. 오늘도 100명 달성에는 실패했는데 여러분 내일 다시 한번 100명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90명까지는 갔었던 것 같은데 100명은 정말 어렵군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오늘 100명 근처까지는 갔던 것 같아서 희망을 갖고 내일 한번 더 100명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윤석열이 헌재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날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내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악마팀장 TV는 노래 연습하고 있으라고요? 100명이 돼야 노래를 할 거 아닙니까? 100명이 안 됐는데. 네. 내일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내일 방송에는 꼭 100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앙바.